전쟁터에서 엄청 날려주는 군담 소설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군대 이야기 소설. 그러니까 전쟁 소설입니다. 영웅 소설이고요. 계월이 어때? 느낌이 딱 여성 이름 아닌가? 네, 여성이 전쟁터에 나갈 거예요. 일대기적이라는 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웅적입니다. 일대기적이다 라는 말 대신에 전기적이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위인전, 전기문 할 때 그 전기죠. 시간, 공간은 명나라 때고요. 주제, 여성인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상. 여성이지만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구합니다. 이런 소설이 왜 등장할 수 있게 되었을까? 당시에 세상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남성 인물들의 통념적인 남성상에서 벗어나 여기에 남자들은 약해. 계월이하고 결혼하는 애 보국이라는 애가 있는데 싸움 붙으면 무조건 져. 이렇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 계월이가 있어요. 남편 보국이가 있어. 첩을 하나 들여. 첩이 본처인 계월이 무시해. 계월이가 얘 죽여버려. 그 정도. 그리고 맨날 투덜투덜거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하고. 그러면 보국이 아버지, 계월이 시아버지는 됐어. 그냥 계월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등장인물 보국이 남자, 계월이에 비해 능력이 모자라. 그렇다고 약간 좀 얼빵하지는 않아. 얘도 꽤 괜찮은 애야. 계월이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밑줄, 사회적으로 보장된 남성의 권위를 내세워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야, 내가 남잔데 집에 오면 여자가 남자 말 들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버려. 갈등, 계월이 남자 변장하고 있을 땐 이름이 평국. 아, 이름 멋있지 않아? 나라를 평온하게 한다. 보국이보다 능력이 출중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우월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보국이를 혼내주기도 합니다. 가정으로의 복귀를 거부하면서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유지해줍니다. 위로 올라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 체크. 여성, 영웅 소설이다.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영웅으로 나타나는, 영웅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일정한, 뭐라 그러지? 일정한 테크트리를 타고 있어. 고귀한 혈통, 일단 집안은 좋아. 비정상적인 출생, 별을 보고 태어난다거나, 스님이 점지해 준다거나, 절을 지어주고 태어난다거나, 꿈꾸고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출생. 어렸을 때 위기를 겪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여공에게 구출되어 평국으로 개명한 뒤 보국이와 함께 영웅됩니다. 구출해주는 사람이 있어. 여공, 이러한 사람들을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온전히 지 힘만으로 하는 건 아니야. 능력이 뛰어나? 성장한 후에 또 위기를 겪어? 하지만 결국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끝날 거예요. 됐을까? 여러분들도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나? 누가 그러더라고. 운명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으나 피하지 않는 게 운명이다.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고 탄탄대로일 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 홍계월에 반영된 사회상 별표. 여기 경항고 가는 친구들 있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웬만하면은 또 시험범위. 반영된 사회상. 남편인 보국이보다 아내인 계월이의 능력이 더 출중하고 나라에서도 성별보다 능력을 더 중시한다라는 점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적 노여에 있었던 조선 후기의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아, 나도 출세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나라면은 진짜 내가 저렇게 도망가는 남자 사내놈들보다 더 나라를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 중간 장면이고요. 웬만하면 교과서에 이 장면은 다 실려져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어떤 장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명나라 황제를 모시고 있었지. 반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월이가 나가. 그래서 얘네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개월이가 적장수들의 목을 댕강댕강 다 자르고 있지. 장수 중에 한 명이 저 개월이랑 붙으면 다 죽는다. 별동대를 보내서 황제를 공격하고 황제한테 항복문서를 받아오자. 그러면 개월이도 어쩔 수 없겠지. 하고 요렇게 별동대를 보내서 황제를 거의 죽이게 하려고 하던 찰나 개월이가 하늘의 별을 보고서 우리 황제께서 위험하시다 하고 미친듯이 달려와서 여기에 별동대 들어왔었던 애들 뭐가지? 댕강댕강. 그리고 나라를 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동방이 밝아옴으로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서 요렇게까지 오는데 하룻밤 만에 와. 이게 뭐? 하룻밤 만에 올 수 있지? 아니야. 이 앞부분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대치할 때까지 행군하는데 3개월 걸렸거든. 3개월 거리를 하루 만에 온 거야.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달았습니다. 비범한 영웅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성 안에 들어갔더니 장안이 불타 있고 궁궐은 불타서 빈터만 남아 있었다. 원수가 여기 개월이에요.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 보통은 벼슬, 관직 이름으로 부르거든. 개월이가 다녔는데 아무 한 사람도 없어. 천자가 가신 곳을 알지 못하고 망극해하고 있는데 문득 수채구멍에서 하수도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매우 급히 놀라 들어갔다. 이 노인은 누구냐? 개월이의 시아버지. 개월이의 시아버지 누구? 보국이 아버지. 보국이 아버지 누구? 여기 여공. 개월이 어릴 때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줬던 사람. 개월이 아버지. 저기 개월이 시아버지. 나타났다가 매우 급히 놀라갔다. 원수가 급히 쫓아가면 나는 도적이 아니다. 대국 대원수 평국인이 놀라지 말고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라. 그제서 기어나와 통곡했는데 어머 자세히 봤더니 때마침 누구? 자기 시아버지.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 우연성. 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다. 시아버지는 무슨 연유로 이 수채구멍에 몸을 감추고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어디로 피난하셨습니까? 제일 또 먼저 물어보는 게 자기 집안의 어른들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공이 원수 개월이의 옷을 붙들고 말했다. 며느리를 붙잡고 말하기를 뜻밖의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했다.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을 갔는데 나는 갈 데를 몰라 이 구멍으로 들어와 피난했고 사돈 두문과 내 시모가 간 곳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은근슬쩍 뭐하고 있어요? 개월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아. 지배계층의 무능함을 비판해주고 있는 거지. 원수가 위로했다. 설마 살아 만날 별이 없겠습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살아있어? 앞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 복선. 황제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여공이 대답했다. 여기 숨어서 봤더니 한 신하가 천자를 얻고 도망치는데 천태령 넘어갔어.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는데 천자께서 반드시 위급할 것이다 라면서 시아버지가 정보를 제공. 원수가 크게 놀라 말했다. 천자를 구하러 가니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시오. 말에 올라가 천태령이 넘어갔다.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 심리 모래사장에 적병이 가득하고 모래사장에 적병들이 득식을 하고 항복하라! 외치는 소리가 천동을 하고 여기에 황제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항복문서를 쓰려고 하기 직전이야.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같이 달려들며 말을 제쳐 달려들어 크게 호령을 했다. 적장은 나의 황상을 해치지 말라. 평국이 내가 왔다. 어머, 맹길이가 두려워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더니 크게 호령하면서 말했다. 나중에 요거 전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맹길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에서 여공에서 구출되었는데 맹길이는 옛날에는 원래 도적의 두목이었었어요. 개월이 물에 빠뜨려서 죽여서 물에 던졌던 놈이야. 이렇게. 네가 가면 어딜 가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이와 같이 말하여 철통같이 달려들었더니 말도 쩔어. 원수의 말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이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몹시 놀라 몸을 돌려 긴 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크게 성질이 내어 칼을 쳤더니 맹길이 두 팔 댕강. 원수가 자충우돌 나머지 얘네들 싹 다 잡아 죽여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죽음이 산처럼 쌓였었다.
뻥이지. 요 정도는 과장. 하지만 어때요? 영웅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천자께서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고 있었다. 왜? 항복문서 쓰려고 하다가. 이 앞에 장면이 뭐 있냐면 야 빨리 항복문서 써. 붓과 종이가 없는데 황제가. 그럼 네 옷을 찢고 손가락 깨물어서 혈서를 써 임마. 그 순간이었었거든. 원수가 급히 말에서 내려 통곡하며 여쭈었다.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제가 왔습니다. 천자께서는 정신이 나간 가운데 평국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고 슬퍼하며 원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했다. 원수가 옥체를 구호하니 이윽고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칭찬하셨다. 이런 것들. 어쨌든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결국에 해결하는 건 여성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담겨져 있는 소설. 됐을까?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대화 중심 있죠? 대화 행동 있고요. 인물의 영웅적 행위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쁘지 않지. 공간이 순식간에 뿅 하고 이동하죠? 틀린 거는 5번. 서술자의 개입에 의해 사건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옆에 나와 있는 4번. 작자미상의 서경별곡. 우리 여기 앞부분에서 한번 했었던 거죠? 기억나요? 여기 앞에 있어요. 했던 거예요. 아, 네. 처음 보는 것처럼 해볼게요. 작자미상의 서경별곡은 고려가요로서 주제는 이별의 정한. 하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별의 정한을 다룬 시와는 달리 이 글의 서술자인 여성은 이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여성이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만든 곳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 너무 좋아하지만 여해물은 당신과 헤어지기보단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당신만 괜찮다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이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종적인 여성과는 다르다. 1번. 이 글의 개월이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그렇지. 이 글의 개월이와 보기의 화자는 당대의 향유계층. 고려가요 누가 즐겼어요? 평민들. 홍계월전 여성 영웅소설 누가 좋아해? 조선 후기 여성들. 욕구를 충족시킨다. 괜찮죠? 이별 앞에 소극적이지 않겠어. 이 글의 계월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이 내 운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싫다고 떠나가는데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지배에서 벗어난다? 요거는 좀 틀린 얘기지. 보기의 이 화자는 평범한 여성일 거예요. 하지만 개월이는 벼슬에 있습니다. 대원수라고 하는 벼슬. 보기의 화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하다면 그렇죠. 개월이는 사회적인 의식, 나라를 구하고 황제를 구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괜찮죠. 틀린 건 3번. 5번 문제. 기역과 니은에 어울리는 상황을 찾아볼까요? 기역 누구예요? 한 신하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한 신하가 황제를 얻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위기 상황, 풍전등화. 니은은요. 오! 어마어마하네. 거침이 없어? 파죽지세. 답은 2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단 정치. 와신상담. 장작 위에 누워서 상담, 쓸개를 빨아먹습니다. 복수할 거야.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한 데서 자.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내 이 쓰라린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쓸개를 빨아먹으면서 복수할 거야. 다짐하는 것. 다음 또 사마귀가 수레에 저항합니다.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 느낌이에요. 벌치부심 이를 빠득빠득 갈고 속을 이빨을 빠득빠득 갈고 속을 썩입니다. 얘도 복수할 거야. 잊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버려. 이런 느낌? 중지세, 백중이라는 게 비등비등이라는 뜻이에요. 둘, 세력이나 실력이 비등비등. 됐을까? 네. 6번 문제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